36년 거의 35년 반을 하셨는데 이 시대별로 좀 변화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많이 변화하는 걸 느끼셨는지. 지금은 부사관으로 바뀌었지만 하사관 임용이라고 했죠 과거에는. 네, 하사관, 네. 임용, 네. 부사관, 임관. 네 맞습니다. 이거 큰 물줄기죠. 계급장이 정중앙에 있다가 옆에 있다가 네. 올라왔죠. 이런 것이 외형적인 변화라고 하면 그 각각의 항목에서는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네. 과거에 부사관 하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인식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죠. 저도 이제 부사관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부사관이 무너지면, 부사관하고 초급 장교들이 무너지면 우리 군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전시에 싸우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하사, 중사, 상사 초입까지 가능할 거고요. 그 장교는 소위 중위들이 싸우는 건데, 그 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않고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좀 무기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장군분들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사관 모집률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심지어 전차 부대 같은 경우는 전차 승무원, 이 조종수나 이제 전차 관련된 인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제 동기들이 이제 다 소령급인데 야전에서 전차포를 쏘고 내려와서 다른 전차를 탄 다음에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말이 되냐 그랬더니만, 물론 편제가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인력 수급이 어렵고, 그리고 특전사에서도 요즘에 인원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전에서도. 초급 간부의 중요성은 아시겠지만 70%가 넘는 용사를 직접 대면하여 전투 현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급 간부들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징병제 시스템에서는 불가피하게 용사들과 함께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복무 의욕이 고취되지 않으면 굉장히 창끝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은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률이, 획득률이 낮다. 왜 그럴까? 육군이나 국방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도 나름은 그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도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거. 그런데 우선순위를,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에서 10가지의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네.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것들을 높은 순위로 그렇죠.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왜 초급 간부들을 개선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그 육군이나 국방부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회나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잘 봐서, 야 정말 너희들 육군 또는 국방부 고생 많소. 그 내부에서도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복지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저 후순위라면 이걸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핵심 이슈로 안보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초급 간부로서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부사관인 것이, 나는 내가 선택한 장교끼리 자랑스럽느냐. 그럼 뭘로 자랑스럽지? 돈 많이 주면 자랑스러운가? 그건 표면적인 것일 겁니다. 누구든지 쉬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행복하구나, 자존감을 느끼는구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근무 환경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초급 간부들 이제 복무 여건과 관련해서 입구부터 출구까지를 다 전사적으로 펼쳐놓고, 거기에 지금 이 장애물 또는 걸림돌 잘 살펴보고 그것을 빨리빨리 치우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속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게 또 맞는 말씀이시고, 참 우리 정책이라는 것이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가는 초급 장교, 초급 간부들에 대한 것보다는 병사들의 뭐 식사 개선이나 생활관 개선에는 참 집중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간부들이 좀 외면받는 게 좀 있지 않는가. 어떤 특정 계층 계급을 두둔 옹호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균형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용사들의 복지를 개선시키고 해야 되는 것은 빨리 했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용사들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빨리 작동을 했었어야 맞고, 거기와 덩달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현장에 있는 간부들의 애로, 용사들 인권 있는 거 당연하고, 그럼요. 간부들 인권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좀 있다. 거기에서 혹여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가시적으로 무엇인가는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팩트를 체크를 해야 하고요. 팩트를 연결한 논리가 또 맞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마치고도 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국민에게도 좀 알리고, 육군의 부사관은 이렇습니다. 또 부사관의 현 주소는 여기입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또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지원사님이 이제 현장에서 눈으로 이제 보고 정말 이거 하나만큼 너무 열악하고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거 하나만 집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있는데 네.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음 방송 때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 그때 상당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부사관들이 이러한 부당함이 있다는 걸 느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만났던 소대장님은 소위인데 소령이 됐고 나는 그대로 중사잖아요. 부사관들의 진급이 장교들에 비해서 너무나 정체되지 않습니까? 장교는 1년만 하면 바로 중위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때도 부사관들도 2년 하사하면 중사를 갈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뀐 걸로 했다가 다시 또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좀 진급 정체, 부사관들의 문제,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사관의 진급과 관련된 이것은 정원 구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정원 구조에 따라서 상원사 계급을 몇 명씩, 네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공석이 발생하면 진급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사관은 4개 계급이다 보니까 4개 계급을 30년, 많게는 35년까지 나누면 불가피하게 한 계급에서 정체되는 그 근무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사관 5개 계급으로 네. 만들어서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진급 적체를 해소하고, 그런 구조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큰 방향이에요, 이게. 네. 근데 앞에 얘기했던 거, 이제 말씀하셨던 거, 장교는 빨리 진급하는데 나는 부사관이 좋아서 그걸 알고 부사관을 했고, 육상 종목인데 트랙이 달라요. 그 트랙을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단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걸 살펴봐야죠. 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는 해야죠. 그래서 수당을 좀 더 현실화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운영자께서는 굉장히 솔직하신 표현이에요. 같이 근무를 했는데 나는 소령 달아버렸는데 저 친구는 지금 중사 이제 상사,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격려하고 당연한 겁니다. 다만 현재 계급 사회에서, 체계에서 구조적으로 적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으니 이 구조를 깨라. 그것이 5계급 가시화돼서 추진 탄력을 받던 시기가 한 3년 정도 됐죠. 이슈화 됐던 거. 이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사와 상사 사이에 넣을 것이냐, 상사와 원사 사이에 넣을 것이냐. 계급이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뀌는 게 엄청 많죠. 많죠. 자, 교육이 바뀝니다. 신설된 계급에 맞는 교육을, 즉 이 직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정해지겠죠. 이 사람들의 보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것이 다 검토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사관과 관련된 예산을 더 늘려야죠. 늘려야죠. 100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 계급이 온 만큼 그만큼 예산도 늘리고, 직급에, 그 계급에 맞는 급여를 인상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부분을 그렇게 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예산을 픽스해놓고 고정해놓고 거기에 배분하는 걸로 갈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것은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 예산이 100억이다. 그럼 이 중에 뭐 5%는 부사관 예산 딱 픽스 박아놓고 뭐 늘어나는 건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해라라는 식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저는 무기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지금 초급 부사관 이 사태와 그리고 초급 장교들의 이 지원율이 떨어진 이 사태가 빨리 이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공백이 생겨버리면 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육군의 근무 환경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하고, 즉 플랫폼 단위로 운영되는 해군 공군에 비해서 육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다 점처럼 뿌려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무 여건을 생활관만 뭐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사 급여 200만 원 이야기를 했을 때 하사 우리 전우들 못 미치죠. 그와 관련된 얘기는 안 하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깝습니다. 부사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방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형평성들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너무
너무나 막대한 예산, 로드맵 단계화라도 연착륙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야지만이 미래가 있구나. 지금 급격하게 물꼬를 바꿀 수 있다? 뚝이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되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은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미 육군의 개혁 15년 동안 추진했던 것처럼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느낀 점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점이 제가 소대장 때 처음 소위로 갔을 때 저한테 장구류를 다 새 거를 주더라고요. 행정보호관이 다 새 거를 주면 소대장님 겁니다. 소대장들은 처음에 이제 왔을 때 다 새 거를 준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새 거를 본 거죠. 장구류를. 근데 그때 우리 막내 하사들이랑 저보다 조금 1, 2주일 빨리 온 하사들이 제 거를 엄청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제가 바꿔줄까 그랬는데 괜찮다고 해서 너 써도 돼. 근데 행보관님 또 안 된다고. 그때 저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이게 뭐라고 우리 밑에 하사들 새거 줘도 되는데 나는 헌거 써도 되는데 그때 우리 하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같이 간부로 왔는데 물론 계급사회지만요. 근데 정말 그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 대우해주고 경례해주고 대우가 다른 거는 계급에 따라 다른 거는 맞습니다만 보급품 그런 거 가지고 먹는 거나 입는 거 가지고 차별 두는 거는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이 바뀌었죠. 장교니까 A급을 주고 부사관이니까 C급을 준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아까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럼요. 의식주 이건 같아야 합니다. 그럼요. 네,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 변화는 많이 와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죠. 부사관이 전역을 해서 갔다 책상이 없어요. PC가 없어. 근데 이것을 이제 개선하려고 맞아요. 지금 뭐 추진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도 병력 면담하고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같은 간부로 임관을 했고 계급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같이 가야 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부사관들의 리더십, 그다음에 장교들의 인식의 전환, 여기에 지휘관들의 관심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부하들의 성장, 부하들의 근무 환경, 복지 진단하는 것은 살펴봐야 하고 네. 또 행정보호관 주임원사의 리더십이 작동돼야 됩니다. 파트너로서 전우로서 가는 것이다. 단 수행하는 역할과 직책, 임무가 다를 뿐이다. 이런 것이죠. 리더는 장교만 리더가 아니라 용사도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한 팔로우십과 리더십이 조화를 이룬 파트너십, 상호 존중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장교, 부사관, 용사를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하고 국민들의 지지 성원을 받아야 됩니다. 야, 부사관 내 아들도 보내야지. 멋있어. 분대장님, 행정보호관님 정말 짱이야. 이런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을 꿈꿉니다. 근데 그 중에 있어서 현재 부사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개선해야 될 요소들이 많으니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고 거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줘야 하고 그래서 내가 부사관으로 가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의 선택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근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이해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사관을 희망하는 친구들, 간부가 꿈꾸는 친구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부사관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그 자체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만 가지에 가까운 직업이 있는데 타인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헌신 희생할 수 있는 직업, 이것이 군인, 무인이죠. 그 가운데 부사관을 택했다? 화려함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함.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런 부사관다움이 오늘의 육군을 또 끌고 가는 핵심 근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사관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말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제 별명이 기마사입니다. 기마사는 하나뿐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뿐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뿐인 일이 되니 내가 선택한 부사관의 길이 정말로 하나뿐인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사관의 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그 무인 부사관의 길이 정말 소중하다. 그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